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통해서 주니어 보딩 스쿨 소개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니어 보딩 스쿨은요, 페이 스쿨이라고 1866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사우스보로라는 지역에 미국 내 첫 번째 주니어 보딩 스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페이 스쿨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제 버스턴 기준으로 약 한 40분 정도 서쪽, 웨스트 쪽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킨더가든부터 9학년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 학교인데요. 세 가지의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 디비전, 킨더가든 유치원부터 그레이드 2, 2학년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어 스쿨 디비전, 그레이드 3부터 6,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퍼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7학년부터 9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보딩을 하려면 7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학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 스쿨은 7학년부터 이제 주니어 보딩이 되고, 그 다음에 7학년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요약이었습니다. 학교 규모는요, 총 475명으로 이제 짓게 되는데, 7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이제 주니어 보딩이 돼서 7학년 어퍼 스쿨은 275명이 이제 총 정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남녀 공학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중에 이제 275명 중에 150명이 지금 현재 보딩을 7학년부터 9학년까지 하고 있고요. 약 한 보딩률이 한 55% 정도가 좀 넘습니다. 선생님과 이제 학생 비율이 1대6 정도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학교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이 학교도 이제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매년 입학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스쿨은 사실 뭐 어떤 해에는 뭐 탈락한 학생이 한 명도 없이 전원 4명의 합격생을 이제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한 뭐 50% 이상의 합격률을 이제 보이는 학교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페이스쿨은 이제 잘 알고 있죠. 입학사정관도 이제 저희 외부에서 이제 만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스턴 인근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40분 정도의 이제 그 거리감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주택가에 있어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학생들이 보스턴에 가서 이제 다른 뭐 보안학습을 공부를 보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과외 활동 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하죠. 또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 이제 그 과외 알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매칭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학생들이 이제 뭐 보스턴에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 또는 이제 뭐 IT 쪽으로 좀 더 트레이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직스나 뭐 기타 사이언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1대1로 튜터링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만족이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학교가 이제 그레이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학년서부터 이제 보딩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 이제 보내기 좀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초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찾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학교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이것도 이제 사실 지리적인 부분, 첫 번째 부분과 거의 비슷한데, 학교가 위치해 있는 동네, 또는 이제 이 학교의 명성 때문인지 재학하는 학생들이 사실 조금 수준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재학하고 있는 미국인 학생들, 이 미국인 학생들이 다른 주니어 보딩 스쿨 학생들보다 약간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 컨셉 자체가 hands-on service learning이라 그래서 약간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클래스 중에서도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그 facility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theoretical 이제 학문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hands-on experience 이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서 같이 이제 배우는 학습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advisory program이라 그래서요. 이제 7학년에서 이제 9학년 모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학교 입학하면 이제 카운셀러가 이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대역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의 포인트 컨택 퍼슨으로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 관리도 좀 잘 되는 편이고요. 또 이제 7학년, 8학년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Creators Class라 그래서 창의력, 뭐 혁신적인 사고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발달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7학년, 8학년, 9학년 각각 이제 어떤 코스를 이제 학생들이 밟고 있는지,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코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5과목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갖다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표와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보시면요. 이제 7학년, 8학년, 9학년 코어 과목 위주의 이제 코스를 이제 배우는 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7학년은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reading comprehension하고 writing structure하고 grammar 위주로 이제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사이언스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라서 이제 약간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약간 공통과학 과정에서 이제 좀 배우는 부분이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공통 수학을 배우는데 베이스가 약간 프리알지브라하고 알지브라 이 정도에 좀 섞여 있는 그런 공통 수학을 배웁니다. 월드 컬처라고 이게 약간 이제 소셜 사이언스 쪽에 이제 학부에 있는 과정인데 지리, 경제, 역사 그리고 뭐 정부, 거버먼트에 관련된 그다음 리리저스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그런 월드 컬처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고요. 랭귀지는 스페니쉬하고 차이니즈, 그다음에 라틴, 이제 프렌치 이렇게 4개 중에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라틴을 많이 배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니어 보딩을 갈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요. 라틴을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통해서 이제 1대1 튜터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라틴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학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literature하고, 그 다음에 이제 grammar, writing, vocab을 포커스로 하고 또 이제 discussion이 이제 좀 추가가 돼서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science 같은 경우는 physical science라고 해서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가 약간 복합적으로 된 커리큘럼에 이제 랩,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랩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베이션 랩 센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드디어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레벨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레벨에 따라서 프리알지브라, 알지브라 1,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2 요 중에서 이제 각 레벨마다 배정이 되고요. 이제 history 같은 경우는 이제 ancient history에서 이제 약간 고대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요. world language 이제 second language인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Spanish, Chinese, Latin, French 이 4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9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갑니다. 9학년에서 영어는요, 이제 드디어 클래시컬한 라이팅이랑 그다음에 퍼블릭 스피킹을 포커스로 두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은 바이올로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9학년 때 바이올로지를 배워서 이 바이올로지도 이제 랩을 활용을 해서 실무 위주의 스킬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벨마다 8학년과 같이 이제 나뉘어서 레벨별로 이제 나뉘는데 알지브라 1,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2, 프리칼큘러스 이 4개 중에 학생의 레벨에 맞춰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history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 월드 히스토리하고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이제 복합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월드 랭귀지가 이제 똑같습니다. Spanish, Chinese, Latin, French 이렇게 해서 4개 중에 학생이 이제 연결해서 대부분 듣고 또 시니어 보딩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7학년, 8학년, 9학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약간 단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커리큘럼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홈워크 클럽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스포츠가 이제 끝나는 시간부터 이제 6시까지 학생이 이제 숙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당직 선생님한테 이제 숙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주니어 보딩 스쿨 중에서 그 입학하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제 코스나 이런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다른 그 주니어 보딩 스쿨이랑 좀 비교하면 좀 제가 혼나겠지만은 단연 제가 봤을 때 탑3 안에 들어간다. 페이스쿨의 이제 커리큘럼이나 또는 뭐 진학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자 진학률은 어떨까? 물론 이제 잠깐 진학률을 넘어가기 전에 스포츠 먼저 짚고 넘어가죠. 네. 스포츠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도표 보시듯이 이제 스포츠, 어떤 스포츠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fall, 가을입니다. soccer, 그 다음에 football, 그리고 cross country, 그 다음에 volleyball, 그리고 field hockey, 그 다음에 golf, tennis, 그 다음에 fitness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겨울 스포츠입니다. winter는요, basketball, 그 다음에 ice hockey, squash, wrestling, ski and snowboarding, dance and dram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봄 스포츠는요, 이제 스프링 스포츠인데 lacrosse, baseball, softball, track and field, tennis, fitness, outdoor adventure. 자, 이렇게 스포츠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 조 원장이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스포츠는 학생들 간의 어떤 관계 형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니어 보딩 보냈는데 애는 공부 안 하고 스포츠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미국이 운동반 공부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잘하는 애들이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가을 시즌, 겨울 시즌, 봄 시즌에 맞는 스포츠들을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들을 각각 하나씩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실 이제 제가 늘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부도 이제 과외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운동도 1대1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공차하는 것도 괜찮고 뭐 드리블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골프 뭐 또는 테니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학교는 이제 사실 그 주니어 보딩 스쿨에서 이제 시니어 보딩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탑 보딩을 이제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탑 보딩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은 꼭 스포츠 놓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자, 페이스쿨 애들이 그러면 졸업을 하고 과연 어떤 보딩스쿨로, 시니어 보딩스쿨로 진학을 하는지 또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에서 보듯이 지난 5년간 페이스쿨 학생들이 진학한 시니어 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의 캐테고리로 나눴는데요. 탑 10, 그 다음에 탑 20, 그리고 그 이외에 그래서 10위권 학교, 20위권 학교, 20위권 밖의 학교로 이제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탑 10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25, 미들섹스 22명, 디어필드 16명, 그리고 필립스 엑시더 16명, 촛 로즈메리 15명, 세인트 폴 15명, 로렌스필 12명, 더 하치키스 11명, 그로튼 8명으로 총 140명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체 퍼센타일로 따지면 37%의 학생이 탑 10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탑 20는요. 세인트 마크스 53명, 루미스 차피 20명, 컨커드 14명, 케이트 8명, 켄트 8명, 리버스 스쿨 8명, 블레어 7명, 노블 앤 그레이너프 7명 이렇게 해서 125명이 진학을 했고 퍼센타일로 따지면 33%의 학생이 탑 20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외의 학교들인데요. 20위권 밖의 학교들인데 태보 21명, 서필드 19명, NMH 17명, 브룩스 15명, 오스터 14명, 펌프렛 13명, 로렌스 아카데미 17명, 세인트 조지 6명 해서 총 112명이 20위권 밖으로 진학을 했고요. 퍼센타일로 30%가 진학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인원을 다 더하면 377명이 집계가 되는데 저희가 졸업생 사진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봤더니 334명이 나왔어요.
자, 이 377명과 334명의 이제 갭이 있는데 그 갭이 왜 생기느냐? 8학년을 마치고 9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이 리스트에 지난 5년간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표에 보듯이 정말 좋은 학교들로 이제 많이 지원을 했고요. 탑 10, 탑 20만 이제 짓게 하면은 뭐 거의 70% 가까운 수치가 정말 탑 20위권 학교로의 시니어 스쿨로 진학을 했습니다. 페이스쿨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또는 주니어 보딩 스쿨 아니면 미국 유학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